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고프로 오늘도 장중에 보면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또 급락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이 12만 원까지도 이제 이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 또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이탈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 에코프로 끝난 거 아니냐고, 이거 사는 거 맞냐고 문의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서 이제 과매도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니까 이 구간에 매집을 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이 전체적인 상승 파동에 지금 현재 이 되돌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50%, 50%가 뭡니까? 정말 많이 밀린 애들은 60%까지도 밀리죠. 자, 근데 셌던 종목이니까 이 50%까지는 제가 밀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딱 보면 이제 50% 구간에 오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더라. 자, 그런데 말 그대로 50% 구간은 고점 대비 이제 낙폭과대 구간,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다. 말 그대로 매도가 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게 이때 엄청나게 개인들이 들러붙었기 때문에 가격이 밀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세력들이 진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과열에서는 팔고, 그죠? 과열에서는 팔고, 과매도에서는 사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매수가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왜 지금 계속 이렇게 밀리는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에코프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현재 하락 정말 지치고 힘드실 건데 다 같이 좀 힘내자는 의미로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현재 에코프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계신지 저도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과거에도 정말 많은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노란 밴드에서 일단 안착을 하고 저는 상승을 할 거라고 보기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장의 강세 종목들은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 30% 구간의 조정만 받고 치고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그 구간에서 이제 삼성 SDI 역시도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정말로 얘는 그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됐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 이제 에코프로는 제 생각과 다르게 못 갔던 겁니다. 자, 갈지 알았지만 못 갔던 거 예측 틀린 거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했던 거는 이 구간에서 너무 이 수급에 대한 질이 안 좋다. 수급의 문제가 이미 발생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던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발생할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왜? 개인들이 안 빠져요. 그러니까 안 빠지면 세력들은 그 액션을 취할 건데 그 액션이 지금 이제 가격 조정, 상당히 급한 가격 조정 나온 거죠. 그런데 얘만 나오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조정. 왜입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사니까 코스피를 무려 50조를 지금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자, 세력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과열이 왔는데 이렇게 사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파는 게 맞죠, 여러분들. 왜? 제가 말했죠. SK 하이닉스도 과열에 왔다고요. 정말 얘가 과열의 이 상승 추세 올 때 이때 한번 이제 11월 달에 한번 찍고 나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싸서 지금 외인들은 팔고 개인들이 그걸 또 받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도 미친 듯이 빠진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지금 빠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고점 대비는 단 며칠 만에 반토막이 나는 이 기이한 현상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빠져요 지금. 주도주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전력 쪽 셌잖아요, 그죠? 전력 쪽. 전력 쪽도 급하게 빠지고 LG전자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먼저 오르고 그리고 먼저 지금 선 조정이 나왔었던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 뒤에 치고 올라왔던 애들도 위치가 전부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에코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승분에 지금 이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거예요. 정상적이다. 그냥 그게 이렇게 창형, 그러니까 외고점이죠, 외고점. 창형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이제 급하게 빠지다 보니까 이 공포감이 되는 거지. 또 이렇게 또 빠지면 과매도에선 또 반등이 나온다니까요. 반등이. 자,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가 빠지니까 2차전지 산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질문도 좀 물어보시던데, 여러분 산업의 문제라면은 LNF가요 이번에 이렇게 고점을 치질 못했을 거고요. 말씀드린 삼성 SDI가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에코프로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고 그래서 먼저 달려서 좀 쉬는 거고 그러니까 산업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얘네들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파동 대비로 했을 때 전부 다 얘도 반토막까지 빠졌죠 지금. 여기에 반토막이거든요. SDI도 반토막 조정 나온 거예요. LNF도 지금 보면은 보자고요. 저점 대비 고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50%인데 얘도 60%까지 빠졌네. 전부 다 막바지 파동의 50%, 60%는 전부 다 빠졌다라는 거죠. 에코프로는 이게 파동, 이 전체적인 파동의 이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죠? 50%짜리. 자, 그리고 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이제 엄청나게 언제 좀 탄력적으로 바뀌냐면은, 이제 결국 신고가를 가장 빠르게 낼 수 있는 게 이제 삼성 SDI잖아요. 2차전지 쪽에서는 지금 삼성 SDI가 탑픽인 건 분명해요. 여기서 말씀드렸던 게 얘는 다음 파동이 나왔으니까 뭐 또 눌려도 지금 맥점 밴드네, 그죠? 근데 얘가 이번 조정 뒤에 이 고점을 치고 가는 그 탄력이 붙을 때,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치는 시장이에요. 신고가를 쳐줘야 더 탄력이 붙는 대세 상승장이기 때문에 얘가 쳐줄 때 그때 이 에코프로도 이제 따라가고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도 뭐 A, B, C의 형태로 이제 월봉상에서 C 월선까지 왔죠. 거의 바닥에 다다르긴 했다라는 거예요. 얘도 가긴 갈 거다. 자, 그럼 이제 가긴 갈 건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에코프로 중요한 건 뭐다? 네, 수급이다라고 했죠. 개인 매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못 올랐다. 자, 수급 한번 보자고요. 네.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에 올 때 외인들 산다니까 여러분들 말했죠. 세력들은 무조건 이렇게 최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한 번에 물량을 못 사니까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 그럼 또 평단가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과열이면 얘네들도 팔고 매도하고 과매도면은 매수를 한다. 지금 이 매집하는 구간이 제가 말한 이 파란 밴드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외인들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신 대로 개인들은 가격 조정이 나오니까 버티지 못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개인들이 샀는데 드디어 매도가 나오네. 드디어 팔자가 나온다. 자,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보이시죠? 외인들 코스피는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끼면서 말했죠. 하이닉스가 과열에 찍히면서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과열에 찍히면서 다 파는 건데 개인들이 어차피 다 받아주니까. 근데 어때요? 코스닥도 사더란 겁니다. 이 사는 시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과매도 국면에서는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뭐 하단 추세까지도 온 것 같아서 뭐 다 온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다시 한번 코스닥 역시도 이 박스권에서 뭐 한 번 더 좀 저점을 다지는 역할을 한 거지. 다시 한번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저는 시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물론 한 가지 정말 좀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해드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저항을 받는 모습들을 계속 꾸준히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같이 좀 매집성으로 거래를 하자고 했던 거 요건 좀 아쉬워요. 네, 돌파를 하면 바로 그 타이밍이니까 어떤 자리냐면은 과거에서도 똑같은 거래를 했었죠. 이렇게 조정을 받는 국면에서 이걸 계속 지켜보다가 이때도 이제 상승 나오고 횡보 나오고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돌파를 되는 걸 보고 매수를 알려줬으면 또 이렇게 빠르게 추세를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이 매집을 해가고 있는 건 좀 아쉽다.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이 조정 구간에서도 지금과 같은 말들을 많이 해드렸어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좀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이 강한 상승세들이 좀 진행이 됐었죠. 이번 조정도 제가 좀 잘 핸들링 해볼 거니까 여전히 이 구간은 낙폭과대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매집에 대한 자리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물량을 좀 더 이제 실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의도적으로 세력들이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르다 보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반대로 급하게 튀어오릅니다. 급하게. 그러니까 한 방에 반등이 세게 나요. 그래 개인들이 못 쫓아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은 깨질 때 급락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반대로 하락에서는 이렇게 점진전 하락을 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하루 만에 반등이 강하게 세게 나와버린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래서 내일도 이 에코프로 계속적으로 분봉을 째려 볼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돌파를 하는 그 흐름이 진행이 될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매수를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비중 추가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자,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코치는 현재 이 과매도 국면에서 계속 이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이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저는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리겠다는 겁니다. 돈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강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환희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